일단은 나는 하브루타가 뭔지 네. 정확하게 좀 사실 그게 궁금해요. 뭐 원래 이제 이런 하브루타 교육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나란히 앉아서 토론 수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하브루타라는 그 방식 자체가 그냥 스터디 파트너예요. 스터디 파트너. 네. 그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스터디 파트너가 지금은 이제 친구나 어떤 동료 관계로 명시돼 있지만 원래는 처음 스타트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율법의 가르침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그 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탈무드를 가지고 토의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제시했을 때 거기서 논리적인 맹점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답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에요. 기본적인 게 친구나 어떤 선생님이나 원래는 이제 랍비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이제 원래 그거보다 더 이전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방식들이 취해졌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사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하브루타를 이제 가정에서 아버님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하게 된지 그 계기. 여러 가지 이제 교회 교육이나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셨는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하브루타 교육을 네, 받으셨구나 먼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이제 그런 하브루타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강사로도 가시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은 네. 그래서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도입을 했냐면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장과 먼저 토요일날 목사님이 만나세요. 토요일날 모임을 가지시면 구역장 모임이죠. 이 구역장 모임에서 먼저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하세요. 근데 이 나눔을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받고만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쌍방으로 교육을 해요. 가장 먼저는 어떤 거냐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요. 질문 만들기를 해요. 절대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 먼저 꺼내시지 않아요. 질문은 그냥 자연적으로 보고. 성도들이 원하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해진 건 보면서 아니고. 성경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 궁금한 것들을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답을 달아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답을 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답이 왜 답이 안 되는지, 아니면 왜 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계속 질문에 질문을 달아서 같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과정이 고민을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고민이. 네, 과정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를 딱 이건 A야, 이건 B야 라고 딱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도출해내고 서로 답을 찾아내기까지 같이 고민해가는 과정.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이 구역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구역장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거의 여기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같이 답을 찾아감에 있어서 목사님이 했던 방법들을 같이 가면 조금 더 이 본문이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자기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이런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런 고민을 그냥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메시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꺼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하브루타 틀이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도록 만드는 게
하부르타의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일단은 전사님이 어찌됐든 가정 안에서 네. 아버지의 어떤 그 하부르타 교육 방식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가정 안에서도 하고 있다면서요? 그쵸. 그게 이제 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는 뭐 심플해요. 이런 뭐 성경 본문 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을 갖거든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네. 모임.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됐든 토요일 저녁이 됐든 음.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자기 이슈를 얘기를 해요. 이슈.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뭔가 뭐 큰 누나네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뭔가 할 때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게 더 현명할지 이렇게 물어보고 각자가 뭔가 답을 요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답을 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꼈다.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게 먼저. 그래서 약간 그런 저희 안에서의 좀 룰이 약간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일단은 말할 때 경청을 해요. 룰이 있구나. 네. 경청.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도 몰랐는데 일단 끝까지 듣는 게 저희가 룰이에요. 그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근데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요. 일단 경청. 네,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요하는 거면 이 답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느낀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각자의 그 관점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금 더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만의 시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느꼈던 부분들 혹은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이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동참을 해준다. 공감을 하는 거고 이게 그 사람의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게 되고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되게, 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얘기를 하게 해요. 모두가 얘기. 심지어 누구한테도 물어보냐면 우리 5살, 8살짜리 조카들한테도 물어봐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사실 조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 모임을 했거든요. 조카가 8살인데 8년 동안 했어요. 얘는 이제 이 모임에 대해서 알아요. 그 5살짜리도 알고. 그리고 물어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장난치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알아요. 큰애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안다는 게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가족 모임을 안 하면 왜 이번 주는 안 하냐고 물어봐요. 왜 이번 주는 안 모여?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패턴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난 반 진단 반이긴 한데 저희 작은 누나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카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이모 남자친구 만났는데 어때? 만나보니까 어때 보여? 물어보면 지 생각을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사람 같아. 왜 좋은 사람 같아? 라고 물어봐요. 네. 그냥 왜까지도 물어봐요. 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얘기를 해요. 이모를 잘 챙겨주고 그 애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모를 잘 챙겨주고 자기한테 따뜻한 말투로 얘기를 해줬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얘 관점에서 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얘한테 한 행동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가족들이 또 그거를 알게 되고 이제 또 이 분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효과들이 이렇게 좀 같이 일어나고 아기를 통해 검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얘도 말하는 훈련이 되고 네. 아 나는 이게 얘기 들으면서 사실 뭐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보면 대한민국의 엔간한 내 또래 우리 청년들 세대가 가정 안에서의 단절. 그게 개인적으로 마음은 원이로돼 이게 막상 들어가면 어색하고 막 부모 자식 사이에서 방에만 있고 갇혀 있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사실 저도 그런데 이런 하브르타 교육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교육 방식 시스템 모르겠어요. 이거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방식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이게 방금 얘기한 그 아이들 8살짜리 이제 8년 동안 해왔다는데 이 아이들이 엄청 유익할 것 같아요. 물론 그쵸. 이제 구성원들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적응이만 된다면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얘네가 진짜 백이죠. 얘네가 진짜 백이고 원래 이제 하브르타 교육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면 원래 이제 유대인의 교육이 0세부터 13세까지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13세 때는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결혼식에 버금가는 축제를 해요. 성인식인데 결혼식 버금가는 축제다. 네. 그리고 이 성인식에 축의금 같은 것도 줘요. 그리고 결혼할 돈도 주고 등록금도 줘요. 이 애한테 13살짜리 애한테 다 줘요. 부모도 그거 간섭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때까지 이제 하브르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쳐요. 같이 토론을 해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아예 결정권을 다 줘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렇게 맡기면은 사실 그치 뭐 어디 뭐 탕자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끽해봐야 뭐 오락실이나 갖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이제 자기가 13년 동안 아빠가 계속 이야기를 해오면서 말씀을 자기 안에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신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도 신뢰를 하고 이걸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으로서 대해주는 거죠. 이때부터는 성인식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20살 만 19세 지났을 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똑같이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힘들지. 네, 결국엔 그게- 부모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근데 내가 아버님 목사님의 어떤 결단, 그 의지가 나는 그걸 높이 사는 거야. 이게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서 본인이 다 이것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시진 않았어요. 되게 어려워하셨고 어. 저희도 되게 어려웠고 이게 뭐 한 1년, 2년 안에는 뭐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 되게 어색해요. 처음에 어색하고 어색함은 분명히 있죠. 있고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서로 좀 회피하는 것도 있어요. 대화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어 기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어색함을 넘어서 이제 서로 말을 안 해요. 회피를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이제 하브르타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아요. 서로 수용하고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 모임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좀 보고 갔지? 저희는 일단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아 무조건. 룰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기는 이제 일단은 뭘 하는 걸 떠나서 같이 떠나서 모이는 거에 모여서 의미를 밥을 먹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자. 그래서 이 밥은 뭐 일단은 뭐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으니까 밥은 엄마가 하세요. 근데 치우는 건 정리하는 거는 이제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나름대로 룰이 있구만. 청소나 뭐 준비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주도해서 하시고 이때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제 애들도 이때는 같이 막 그릇 날르고 해요. 이것도 하부르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다 하부르타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에 관련해서 이 하부르타 방식이 일단 좋은 건 알겠어. 이런 이렇게 원리대로 하는 원칙대로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부모들을 이렇게 하부르타 교육을 시키는 거 안에서 실정에 대해서 사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게 저희한테는 캐치천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 하부르타를 시행을 한다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게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사님이 느꼈을 때 하부르타의 한국식 하부르타라고 얘기했을 때 단점, 개선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일단은 조금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 랍비나 친구들 스터디 파트너가 되게 중요해요. 스터디 파트너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슈가 요새는 좀 대두가 많이 될 텐데 전사님이 아버지고 제가 아들인데 전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해요. 근데 저는 동성애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아버지 입장으로서 우리나라 정서상 뭐 아버지 그거 괜찮지 않을까요? 뭐 자신들의 뭐 선택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크리스천 집사님, 장로님의 정서상 과연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유대인의 어떤 바운더리를 보면 훨씬 더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리액션은 그래요.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본인이 그 사람 그 자체의 생각을 인정을 해주는 그렇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아 너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원과 동기를 조금 더 이렇게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을 스터디 파트너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버지의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겠죠. 뭐 이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다가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해프닝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찾기까지 견디는 그 수용의 단계까지가 과연 우리나라 정서의 그 세대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이걸 일단은 받아주고 시작할 수 있느냐가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훈련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를 뇌가 받을 수 없는 대답들을 할 텐데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대답하길 원하는 이 갭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 집도 하부르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런 거는 저는 분명히 달라요. 부모님하고. 저희 엄마는 부산 분이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청주 분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오랜 세월을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파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막 그 조국 집회나 어떤 서초 광화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다녀오셨어요. 아버지는. 근데 저는 엄청 화를 냈어요. 왜 가냐 그런 데를.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지금 한나라당이 부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우리 학교 김철웅 교수도 거기 갔는데 그 사람 제명시켜야 된다. 그 사람 학자로서 인정하지만 신앙인은 아니다. 수업을 받아보면 알겠다. 저는 수업을 받아봤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서로 입장이 틀려요. 안 맞아. 다른 거죠 입장이. 궁금하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그 얘기를 서로 이제 꺼내지 못하게 됐어요. 하부르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어느 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바운더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면 어떡할 거냐,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사회주의나 공산당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안 된다. 한 사람 문재인 대통령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으면 박근혜 때 벌써 이걸 씨를 말렸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절차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논점이 다른 거가 서로 수용성을 좀 갖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갑자기 이제 하부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딱 얘기한 것처럼 세대 간이 갖고 있는 정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겪은 맞아요. 세대와 맞아요.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은 맞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사이드의 그 그렇죠. 나눠진 그 갭을 결국에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부타라는 게 결국에 그 갭을 줄여나가는 그렇죠. 난 문화라고 방금 이해를 했거든요. 아이들을 예를 들어 하부타 교육을 시킨다.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간에 그러면 그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교육을 주도하는 어른들 또는 부모들이 먼저 교육을 먼저 이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돼야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똑같은 질문이어도 너 왜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해? 이렇게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너 어디 갔다 왔어? 이거랑 그거랑 어디 갔다 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약간 그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언어의 훈련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부르타라는 거는 그냥 어떤 논점과 어떤 증빙관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라는 걸 무너뜨리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시작하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느끼는 와닿는 그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훈련되기가 쉬운 게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 사실 사회에서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마음을 잘 열 수 있는 게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그러니까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친구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점점 개인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 그냥 답을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부르타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일단 밥상머리에서 같이 앉는 것부터 훈련을 하자. 일주일에 한 그렇죠. 번씩.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꺼내고 뭐 대단한 그런 거를 하기 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보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시간을 만드는 거 거기서부터가 그렇죠. 특히나 요즘엔 워낙에 바쁜 세대잖아. 맞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힘들 사실. 것 같아 나보다. 네. 그거를 가족끼리 약속하는 것부터가 제일 먼저고요. 일단은 그걸 우선순위로 두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말이면 이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쨌든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뭔가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같이 그냥 일단은 시간을 보내보자라는 측면으로 시작을 하면 조금씩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유도를 해야 그렇죠. 되겠고 네. 이 시간이 진짜 힘든 시간이야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 가족들과의 그 만남. 근데 처음엔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안 하다가 하면 확실히 불편해요. 그러겠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밥을 먹는 거를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밥을 먹는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 횟수와 누가 누구랑 밥을 먹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 4명밖에 안 되는 그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게 하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럴 거예요. 뭐 2명에서 먹든지 혼자 먹든지 많아야 3명 먹고 1명 빠져 있고 막 이런 식일 텐데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이게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제안을 했고 그거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장면을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되고 부모님이 부부학교를 이어서 하면서 이 모임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계속 해오고 거기에 하브루타가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오면서 하브루타가 자리를 잡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색해지고 서로 조금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한번 그냥 견뎌보자고 그냥 싸워도 밥은 먹자고 그래서 실제로 뭐 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서로 가족 중에 이제 오픈이 되고 그러면은 너 그렇게 생각했어?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업이 되고 막 그러면은 싸우기도 해요. 그러면은 막 얘기하다가 이 갈등의 갭이 그날 당장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기로 하고 그냥 거기서 모임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하고 주중에 또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모이고 그게 진짜 중요해요. 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되게 피하고 싶은 순간이 저희 되게 많았어요. 근데 피하지 않고 모이고 그 시간을 끝까지 견뎌내는 거를 서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모임을 괜히 했다가 괜히 더 분란이 생기고 안에 이런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형식이나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게 정말 마음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꺼내놓을 수 있게 오픈하는 그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서로 견디는 시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저는 드릴게요. 네. 지금 만약에 당장이라도 어떤 교회가 하부타를 시도를 하겠다. 그 대상이 일단 아이들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전도사님이 그걸 디렉팅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도사님 경험이나 생각들. 일단은 전제 조건이 부모가 무조건 오셔야 돼요. 부모. 두 분이 무조건 오셔야 돼요. 부모가 가장 그게 출발점이고 가장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부부의 좀 정체성과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도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그 부부의 영향력이 그대로 가듯이 어떤 신앙의 바운더리를 제공할 것이냐는 이 두 분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어떤 말씀을 잘 알고 선택을 잘 하게 하고 지혜 있게 만드는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먼저 본인들이 결단을 신앙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살아가도록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거든요. 그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그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까지도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먼저 우선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교회에서 할 건지 아니면 가정에서 이거를 도입할지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은 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리더들을 모아서 리더들끼리 서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뭔가 관계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눌 때도 그렇고 좀 동일한 원리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아이와 얘기를 하고 소그룹원들과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방식은 하나님 창조하셨어 믿어
여태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주입식.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마땅히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애들은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디펜스 하거나 뭔가 충분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툴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뭔가 지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 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도 과연 창세기 1장을 믿느냐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가르치는 리더와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 그 자신은 창세기 1장을 믿고 있느냐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당신들은 믿는데 그 믿는 근거가 뭐냐, 또 역으로 질문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약간 제가 만약에 아버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가 이제 뭔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듣고 왔으면 아빠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으로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데 너는 이게 믿어지니? 믿어진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믿고 있음에도 사실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지 일주일 안에 창조하셨으면 지금도 뭔가가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를 좀 믿을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왜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게 가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서로 같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답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제시해 나갈 건지를 붙잡아 주는 것이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그냥 무조건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 조직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를 추구하는 그 신앙 안에서 그 과정이 사실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교회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가 단순히 그냥 이 아이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똑같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의 교육이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거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과정들을 내가 믿게 되는 뭐 과정들을 다 사람들한테 그대로 이렇게 마치 엑스레이 찍어서 보여주듯이 그렇죠. 그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인지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맞아요. 정말 중요한 뭔가 지금 사실 뭐 교회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뭔가 말씀으로 어려워지고 좀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말씀과 대치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믿음을 어떻게 구해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갈 것인가를 좀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좀 그런 신앙의 어떤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런 영적인 어떤 회복력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좀 기울어서 이렇게 침몰하지 않게 이 아이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거일까 저거일까 계속 찾아가면서 기반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게 교회 교육의 현실이고 인원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장소 때문에 그냥 1시간 안에 끝내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 어떤 가르침이나 소통이라는 거는 이해라는 거는 사실 내가 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알아듣느냐는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A라는 걸 전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A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꺼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가장 조절하기가 편하고 가능한 것이 가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 교회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좀 손을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손을 벗어났다고도 보고 교회 교육에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거는 한계가 안타깝지만 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 세미나 들으면서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이제 교회 교육 어떤 지표에 대해서 좀 조사한 자료를 강사분이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충신교회 부목사님 교육 총괄 하시는 분인데 그분 데이터를 봤을 때 설교로 자기의 삶이 변했다가 2.8%예요. 근데 68.9%가 나온 게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목사가 아무리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 그래도 10명 중에 많아야 2명, 3명 변하고 그 중에 6명, 7명은 엄마를 통해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교육의 어떤 포션이나 비중보다도 부모 교육이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말 신앙의 스터디 파트너가 그냥 외부적으로 있는 어떤 인원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물려받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만 보면 되게 이게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의 아픈 부분인데 마치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성 교회들이 각 부서 활동으로서 이제 맡겨진 아이들을 또 사역자들이 열심히 케어하고 양육하고 복음 가르치는 거 너무 이제 파이팅이 넘치고 좋은데 문제는 어떤 뉘앙스를 받았냐? 성도들이 그냥 마치 애들이 어린이집 보낸다는 생각으로 타가의 개념이 그러니까. 커지고 있죠. 중등부든 고등부든 유초등부든 간에 본인들을 이제 부모와 별개로 이렇게 분리돼서 어른은 어른 예배, 아이는 아이 예배. 근데 뭐 예배 형식이나 이런 구성 자체는 뭐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실제적인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주입이 되는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개념과 또 어떤 정말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이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게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하브루타 이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부모랑 자녀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이 교육이라는 어떤 구도 안에서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토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 거의 뭐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가능만 하다면. 일단은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위해서 이걸 도입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가족 구성원과 또 이 공동체와의 그 관계성을 위해서 이 관계 안에서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같이 가는 거를 먼저 훈련하는 거죠. 그게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하브루타라는 도구가 되어서 이제 가는 거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관계성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나는 오늘 잘 왔네. 이건 뭐 단순히 과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정말 진보적인 어떤 그런 발전적인 우리가 사역자로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좋은 인사이트가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 소개를 그래도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보면서 우리 청신대 우리 반 전도사님이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신지. 네. 저는 장신대 신대원 114기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임선묵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안양제일교회 영화부를 섬기고 있고요. 네, 이정현 전사님하고는 북한 선교 동아리 하면서 또 만났습니다. 네. 어쩌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총신대 전도사가 이제 장신대 오늘 이 야밤에 왔다는 건 적진을 지금 적이라뇨, 동지 씨. 당연히 동지죠. 근데 이게 오늘 전도사님이 이 잠깐 내준 이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제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고 이거 분명히 우리 조원이 지금 한 10대 명 되는데
좀 깊이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면은 아마 우리 조원들 안에서도 좋은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너무 집착스럽게 물을 수도 있어. 이런 건 약간 내가 어디서 본 게 있어서. 뭐요? 하부루타란 한 줄 평. 한 줄로만. 하부루타란? 하부르타란 네 이런 거 재밌더라고.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을 살아내는 거. 감사합니다. 네.